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신규 주택 재고가 10년 전 주택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이 모두 48만 1,000채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약 10만 채는 이미 완공됐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구현을 위한 생산적 전략적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방안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와 같은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생산적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물류기업인 세바로지스틱스와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바로지스틱스는 물류 운송에 쓰이는 지속가능 항공유 구매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실적을 세바로지스틱스와 공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공사의 선공적인 수주를 위해 원전 로드쇼를 비롯한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 가동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면담하고 보이코 보리소프 총재, 델리안 페브스키 총재와 각각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코즐로두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건설협회, 불가리아 현지 종합건설기업 GBS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교류와 우수 협력사 발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이 3% 넘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적은 괜찮게 발표가 됐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반도체 쪽 오늘 영향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쉬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양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다시 양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무려 9천 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포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수급 먼저 좀 살펴보면은 사실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장전에도 이제 거의 700억 가까이 순매도로 이제 선물이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1% 넘게 하락 출발했고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게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공매도 관련돼서 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로 계속적으로 좀 비차익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지짐자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박스권이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올 때는 다들 할 수 있는데 하락이 나올 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난 4월 시장을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일단 지난 4월에 엔비디아가 좀 독주를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형주만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관없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소형주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스닥은 지금 830포인트까지 제가 열어놨었는데요. 일단 지금 살짝 상단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은 좀 바닥권에서 포트 정비에 좀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단계이다. 이게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채를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탁 이제 바늘로 찔러서 채를 푸는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쉬고 있던 화장품이나 전력살피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금 좀 추이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PC가 28일 발표 예정이죠. 일단 관련해서 뭐 저것 자체가 높게 나오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관련해서 조금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잡혀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코스피 지금 대형주들은 조금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감안하시면서 저 자리에서 많이 담지 말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합니다. 확실하게 여기에서 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제랑 이게 빨간 양봉을 좀 뜨니까 이게 추이를 좀 돌리는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빨간 봉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살짝 숨을 죽이면서 포트 정비를 하자.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좀 포트 정비에만 신경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화장품이랑 식품 관련주. 이쪽이 다시 대장으로 등급을 할지 아니면 두 번째 관련해서 유전 관련해서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말았어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진입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게 대장으로 다시금 튀어나와 줄지 그리고 지금 대변수에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시장이 상승하는 우리가 상승을 보는 그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좀 나와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라든지 미중 갈등, 유럽하고 중국하고 갈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리스크들에 관한 그런 대외 변수에 강한 종목들 있죠. 물류 관련, 최근에 뭐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런 갈등들에 붙어서 상승이 나오면 한 단계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 그리고 뭐 식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군들도 좀 잘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새로운 섹터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어제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뜬금없이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사실 최근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섹터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번 연도의 전반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던 종목들이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다시금 등장을 할 거냐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들 여러 개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약하다는 건 조금 시장 자체가 지루하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지만 포트를 정비하는 데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지금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PC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 자체가 불안정한 만큼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포트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화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약 4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내 화장품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7% 넘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고 있는데 또 물어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만큼 화장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저는 좀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K-뷰티가 좀 부각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단계에 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수출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도 좀 늘고 국내 판매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화장품 수출이 21% 증가했고 단순하게 이제 중국 원래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인디 화장품들만 좀 부각이 됐었다가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코로나 때 너무나 매출이 안 좋다 보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선제적으로 진출했던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여오면서 수출 자체 그리고 매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을 띠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오늘 관련해서도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좀 쉬어가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관련주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된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순환매 관점에서 좀 덜 간 종목 위주로 조금 고르시고 만약에 가는 종목들은 짧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매출이 나올 거니까 끌어가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재도 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과열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K-화장품 기술적으로 쉬어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가는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 혹시나 전문가님께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없으실까요? 눈여겨보는 종목 일단 3가지 정도 관련주 네,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면 CNC 인터내셔널, 뭐 마녀공장, 오늘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 많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한국콜마를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K-뷰티 컨퍼런스 셀러데이가 이제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콜마랑 아마존이랑 손잡고 이제 관련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콜마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연우까지 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덩치가 좀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오늘 살짝 좀 눌림목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직전 고점 75,000원 구간에서 살짝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자체는 의심하실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흐름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은 한 반절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원하시고 자금이 좀 큰 그런 뭐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한국콜마를 향후 몇 년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건데 화장품 관련주 직전에는 이게 시장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까지는 조금 주가가 작은 7,000원짜리, 막 8,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잘 갔다면
오늘 CNC 인터내셔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10만 원짜리,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렇게 주가가 다소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손이 선뜻 가지 않는 이게 시장 방향이 그냥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주가가 큰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작은 종목보다 이제는 이런 종목으로 이번 주는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전략도 좋겠다 해서 일단은 한국콜마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내에서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콜마 홀딩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별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 공략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수출 기대감으로 전선, 전력 설비 쪽 강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원전선이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했고 특히 LA 전력청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원전선 어제 20%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가온전선이 강합니다. 전문가님, 전력 설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력 설비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총액이 큰 게 잘 갔어요. 네. 주가가 좀 큰 게 잘 갔습니다. 기존에는 대원전선이 잘 갔었는데 오늘은 가온전선이 좀 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맞춰서 투자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국산화율을 높인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K-클라우드 사업이 좀 예타 통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총 사업비가 이제 4,031억 원, 국비로 이제 3,426억 원이 책정이 됐고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30년까지 우리 6년 동안 국산화율 20%를 좀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 곳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국비가 들어간다라고 아예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전력이나 고성능 국산 AI 반도체 이런 것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AI 컴퓨팅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게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도 시총 3조를 좀 넘어선 이후에 주총을 열었죠. 관련해서 뭐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좀 회사로 변신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향후에 장악하신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향후에 진짜 주식 투자를 조금 열어두시고 멀리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관련주들은 뭐 가온전선이나 세명전기, 일진전기, 뭐 대원전선 이런 것들 최근에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대원전선이나 이런 종목들 하단에서 이제 쉬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 나왔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좀 횡보했다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될 때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추이적으로 여러분들 쌍구점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상승을 한 단계 더 해 갈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 정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척하고서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방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자. 근데 요즘에 최근에 흐른 트렌드에서 보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서는 한 단계 더 큰 덩어리가 좀 나올 수 있다. 예전에 초전도체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 덩어리를 크게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서 전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잘 접근을 해보시자. 일단 바닥권에서는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 이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 화장품이 대장이 될지 전력 설비가 다시 한번 대장으로 좀 등극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력 설비 쪽 강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데이터 센터 쪽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로는 대원전선 살펴봤는데 흐름 자체가 괜찮고 일단은 양방향 쪽으로 다 열어놓으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섹터 살펴봤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공략하는 방법들 하나씩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4680 원통형 배터리와 리비안 이슈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7거래일 연속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TCC 스틸 어떻게 보실까요? 네, 56,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상단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하반기 이제부터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줄 건데 직전에 좀 과거의 영광을 좀 살리기에는 아직은 좀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2차전지 관련해서 만약에 보실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알파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고요. 더더욱 여기에는 테슬라 대장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라갈 때도 테슬라를 보고 움직였던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보시더라도 스윙 관점에서만 짧게 끊었다가 다시 눌리면서 샀다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자.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강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도 우리가 봤던 그런 매출보다 그냥 잔잔한 그런 매출이 작년부터 좀 반복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출이 빵 터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짧게 박스권 대응만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하단에 60일선 좀 지지받고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54,800원 하단 지지 라인이고요. 여기서 지금 수렴형 나와서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가 매수하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65,000원, 그 다음 2차적으로는 7만원 좀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인지하시고 확실한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섹터이다라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CC 스틸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65,000원, 2차 목표가 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매수가는 19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휴젤과의 계속적인 분쟁, 소송 때문에 쉬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잘 갑니다. 현재 15만 6천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중도 꽤 있으시고 손실 구간이신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메디톡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메디톡스 하단에서 이제 단기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16만 원 정도에서 살짝 이게 돌파 시도를 좀 하려다가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뭐 관련된 그런 보톡스 관련된 부분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금 막 우려감, 구설수가 사실 막 있었기 때문에 잔잔하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없고 출렁이면 어느 정도 항상 감수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많이 집중해서 좀 투자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파가 실질적으로 한 단계 거래량은 오늘 좀 나와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이 좀 나와주어야 매수하신 구간까지 한 번 더 갈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19만 원 정도에서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구간
구간인데 저 구간에서 수익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일부 좀 비중을 확 줄이시고 다시 이제 갔다가 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재진입하는 그런 유동적인 투자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기업 자체나 이런 매출, K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출도 작년에 좀 좋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는 괜찮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차트가 깨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는 24만 8,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KF21 양산 엔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원대 후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관련해서 앞서서도 이제 포트 구성하실 때 대외적인 변수가 좀 부각이 되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 지금 K방산해서 수출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대장이잖아요. 사실상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멀리 보시자. 다만 매수를 하다가 근데 이게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수익 나시는 분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눌려가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안 하시고 보통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실질적으로 나지 않고 맨날 마이너스예요. 네. 그런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나오고 20만 원, 21만 원 눌림 먹줄 때는 매수 안 하시다가 여기 상승 나오고 돌파 나온다, 이제 신고가 간다 하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중 자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되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좀 이런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만 원 이 구간 좀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하시고요. 다시 틀어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구간에서는 비중 살짝 줄이셨다가 다시 눌림에서 잡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철저하게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 일단 좀 큼지막하고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조금 높은 구간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벗어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시청자분님은 다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바닥부터 끌어오신 분들에게는 다시 또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구간을 탈피하게 된다면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댓글로 올려주신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은 한화오션이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달 초 호재 소식이 있었죠. ABS로부터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315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화오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화오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매수하시고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이게 조선업종이 좀 불붙으니까 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앞서서 방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시지만 수익 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주가 자체가 조선업종, 조선업황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뭐 이슈도 있고 운임비도 상승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항상 진입하셔야 돼요. 다들 안 보고 이거 좋은데 왜 안 사지?
좀 이런 느낌 드실 때 사실 사시는 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구간이 공교롭게도 이제 박스권이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이 업종을 접근하실 때는 업황을 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2, 3년 정도 그냥 묻어두시고 끌어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하단 3만 원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상승 돌파가 나와준다면 3만 5천 원이고 저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3만 5천 원 넘어주면은 4만 원, 4만 5천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죠. 사실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조선업종을 좀 바라보신다면 이건 진짜 완전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지금 좋지 않죠. 다시 회복 구간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류나 이런 것들 당연히 실어 나올 수밖에 없고 조선 업황은 계속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외 변수에도 굉장히 좋아요. 무슨 갈등이나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 조선 업종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중동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변수가 부각이 될 때마다 움직이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대 상관없이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셨다면 목표가 3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1차적으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4만 원, 4만 5천 원 구간 나눠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2차 목표가 4만 원 이렇게 끊어가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5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동차 쪽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이슈라든지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4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25만 3천 원대 느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다만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는데요. 좋은 가격대에 사신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다 지금 매매가 틀려요. 네, 높은 구간에서 사세요. 항상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않을 때 좀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5일선 지금 지지 받으니까 사셨으면 이건 오케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5만 3천 원에서 지금 한 상단 27만 원까지 좀 목표가 세우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답답한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만 잘 소화하고 넘어가면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 지금 사실 대형주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나 반도체가 지금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멀리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27만 원 구간 좀 목표가 세우시고 나머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이 박스권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단 22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좀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눌리면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5일선 대응해서 27만 원까지 목표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27만 원 잡아주셨고요. 익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4,000원이고 비중은 한 15% 정도.
네, 대한항공, 네, 매수가는 24,000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봤는데 프랑스 글로벌 물류기업인 세바 로지스틱스와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3,000원대 후반대에서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오늘 잘하면 익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받고 해야겠죠. 대한항공 관련해서 지금 매수를 24,000원에 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네, 한참 일단은 들고 오늘 좀 줄이셨어요, 비중? 예? 오늘 좀 비중 줄이셨어요? 아니요, 줄이지 않았는데. 왜 줄여야 안 되나요? 줄이셨어요? 살짝 줄이셔야 돼요. 아, 그래. 예. 왜냐면 여기 하단에서 2만 원대 지금 사신 분들은 수익권이잖아요. 네네. 언제 나와도 미련이 없어요. 아. 시청자분님은 좀 높게 사신 거지. 맞죠? 네네네. 일단은 이게 왜냐면 이게 또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좀 눌렸다 가면 또 아쉽잖아요. 그리고 네네. 기간적으로 또 기다리셔야 돼. 맞죠? 일단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부는 네. 좀 줄이고 나머지는 가셔야 돼요. 네. 어쨌든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고 지금 뭐 다시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벌써 네네. 여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휴가철 네네. 관련해서 또 이제 관련주들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라도 챙기시라고. 아, 예.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름에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 올라가는 거 시청자분님만 아세요? 아니죠. 네네네네. 네. 일단 그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된다. 네.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시는 그런 상황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이게 차트가 좀 완성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 갓 넘어가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자리 잡은 구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죠. 기대감은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찍힐 건데. 항공기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항공기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 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성수기든 비수기든 항공기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비행기에 입석이 있나요? 없죠. 네네네. 태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실어 나르는 이 시간대만 조금 줄일 뿐이지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뭐 좋죠. 성수기고 다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요? 오히려 다운되는데 다 경쟁하잖아요. 비행사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항공주는 멀리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한항공이 좀 이슈가 있었을 때는 예전에 지분 경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M&A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파급력이 강하고 그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지 지금 단순하게 리오프닝을 움직인다? 매출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에는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 추이는 좀 살아있으니까 급하게 뭐 대응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좀 거래량이 오늘 나오긴 했어요. 일단 끌어갈 때까지 좀 끌어가 보시고 어쨌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기계적으로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가져가 볼 거예요. 아, 예. 일단은 그 점에서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에코프로머티요. 에코프로버티요. 매수가 비중은 15%예요. 15%, 비중 15%시고 매수가는 네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93,000원이요. 아, 네. 에코프로버티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은 네네.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현재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9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요 며칠 포착이 좀 됐었거든요. 전문가님과 네네.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네네. 들어오시네요. 네. 네. 일단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네네. 이거 왜 사셨어요?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번 사봤어요. 또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게요. 네. 종목은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종목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 2차 네. 전지는 지금 네. 최근에 보면 아마 2차 전지가 조금 반등 나왔다가 살짝 쉬었다가 반복이 드시니까 지금 테슬라도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기대감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좀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너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반등을 네. 어느 정도 해줄 건데 예전에 네. 과거의 영광 작년처럼 2차 전지 날아다니듯이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뭔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네. 지금은 기대감을 너무 가지고 대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2차 전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많이 쉰 부분은 맞아요. 지금 하단에서 네, 9만 원 좀 지지받고 있고 이거 보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상단에 상승이 좀 나와주면 10만 5천 원? 1차적으로. 네. 그다음에 11만 원까지. 여기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면 이 자리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일단 기대해도 9만 원. 될까요? 네? 선생님 기대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빠르면은 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 안에 혹은 네. 다음 주 초 안에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예.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면 네네. 비중 축소하시고 근데 이게 네. 그때 확인하실 게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네. 거래량 동반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합니다. 앞서서 네네. 이 자리처럼 거래량이 네. 감소했다가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게 세 봉 정도가 더 나오잖아요. 네. 어정쩡한 거래량이 만약에 나와주고 봉 나와주면 그거는 팔고 나오셔야 되는 자리. 만약에 네. 강한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면 좀 비중을 거래량 강하면 나머지는 한 2, 3일 정도 끌어가셔도 되고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일단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어려우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에코프로머티까지 살펴봤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올 때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K엔솔입니다. 매수가는 19,09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기다리면 매수 금액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K엔솔 액침냉각 관련주죠. 오늘은 16,990원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손실폭이 꽤나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K엔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K엔솔 관련해서 액침 냉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항상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진행이 돼야 매출이나 이런 게 찍히거든요. 단순하게 좀 기대감으로는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시자.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 애매한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에선 괜찮은데 만약에 어정쩡한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면 지금 같은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 16,000원부터 21,000원까지 좀 박스권 지나가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보면 24,000원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하실 때는 확실하게 양봉 나오고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좀 진입을 하시자. 일단 19,000원 정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시간 투자해 주시고 매수가 오면은 비중 축소, 나머지는 21,000원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시다가 나중에 확실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엔솔까지 살펴봤습니다. 19,000원대가 오면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21,000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은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오후장 어떤 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공략주 제가 준비했는데 바꿔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실방이니까 네, 지금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력설비 쪽 아침에도 좀 붙었는데 일단 관료에서 전선, 전기전선 쪽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실 종목은 대한전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6,600원 지금 하단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승이 나왔다가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쌍구점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한 달 횡보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일단 놓치신 분들 보시라고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일단 지금 자리 좀 부담 안 되실 거예요. 16,600원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여기 돌파가 나온다면 18,000원 구간 손절 라인은 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제시해드리면 15,600원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전력 설비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해서 대한전선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대한전선 짚어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쪽 탄력 예상된다고 짚어주신 만큼 해당 종목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법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 전략 수급이 몰리는 곳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수급 안 쏠리는 곳은 지금 당장 좀 보지 마세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안정을 좀 찾을 때까지는 그냥 강한 놈이 더 간다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아마 전력 설비 관련해서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저거 잡을 걸 나 봤는데 하셨던 분들은 아쉬워하실 시간에 순환매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 있죠. 아직 안 움직인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 짜서 포트 구성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겠고 화장품이나 전력 설비 흐름 체크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아까 종목들 중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략주가 대주전자 재료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16만 원에서 좀 돌파를 제대로 좀 못하고 있어서 살짝 꼬리를 달아서 제가 종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린 건데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내에서도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바닥에 있는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수급 강하게 받는 종목들은 또 강하게 받아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공략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인지를 하시고 외국인 수급이 약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극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이 좀 하단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포트 정비의 마지막으로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상승 추이를 이어가실 수 있고 썸머랠리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력 설비 화장품 쪽 오늘 강한 만큼 오후장에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내에서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쪽까지 잘 확인해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화장품, 전력 설비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대한전선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눌림목 부근에서 단기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내일 이 시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